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와 정당 모두 막판 선거운동 속에 부동층 확보와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격전지로 부각되고 있는 곳이 광양시장 선거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세 번째 시장 도선에 나선 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만나 차별화된 선거 전략과 공약 들어봤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전히 특정 상임위원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남 의과대 설립과 해상풍력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잃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달라졌습니다. 공격이 불을 뿜으면서 2위 키움에 2게임 반 차로 따라붙으며 4위로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흘 넘게 펼쳐지고 있는 선거운동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고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만 남겨지는데요. 후보와 정당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마지막까지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남에서 선출되는 지역 일구는 모두 332명. 호남의 핵심 지지 기반을 둔 민주당은 이보다 많은 339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독주를 좀 막아내고 우리가 5년 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서 민주당 후보들을 좀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승리에 힘입어 20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독주 체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집권당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전남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과 연계해서 전남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비례대표 후보 5명을 포함해 15명이 출마한 정의당.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생활 밀착형 활동을 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착해서 그런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후보를 낸 진보당. 지지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철야 선거운동에 들어간 후보들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농민수당을 주도했던 진보당이 농민들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60명이 넘는 무소속 주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부동층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고 3명의 교육감 후보들 역시 전남 교육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신하면서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지역 선거 지원이 과거 선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를 나흘 앞두고 목포와 신안, 순천 등 전남 동서부권을 순회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집중 홍보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당대회까지만 운영되는 비대위 체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 민주당의 서울 수도권 선거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지역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순천시장 후보들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행의적 모니터연대는 시민들이 제안한 여러 정책들을 11개 분야 42개로 분류해 시장 후보 3명에게 전달했고 후보들은 이 정책들을 모두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모니터연대는 선거 이후 운영될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이제 곧 결승선입니다. 본선거가 이틀 후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 MBC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광양시장 선거전의 양강 후보를 차례대로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광양시장에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집념의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도 만족스러운 점도 있으셨을 텐데 이번 선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네거티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네거티브는 심각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거 여러 번 해보셨는데 예전 선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번 만약에 시장 출마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가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나가 광양시를 어떻게 이끌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동안 8년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게 너무 저에겐 큰 공부였다. 지역 이제 정관계에서 굉장한 인맥과 경험 강조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실무, 그러니까 행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저는 삼선의 도의원과 의장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가장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특히 상대가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을 경영해본 운영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자로서 경영자로서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경험과 인맥 굉장히 자신 있다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행정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시장은 경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비, 도비 그리고 각종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일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지난 4년과는 또 다른 4년 이렇게 보여주겠다. 시민들에게 대표적인 메시지 한 가지 주신다면? 균형 발전입니다. 계층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없애고 모두가 잘 사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농촌과 도시에 연계하는 그런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광양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관계 설정 면에서 시민들이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아시죠? 특히 이제 포항과 비교를 했을 때 놓고 보면은 왜 광양을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피해의식이 더 극심해지는데요. 우리 광양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에 홀딩스가 포스코 경영상의 문제로 광양으로 올 수 없다면 최소한 포스코 본사, 현재 포항에 있는 본사가 광양으로 오든지 이 또한 어렵다 그러면 광양과 포항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광양제철소의 본사는 광양에다가 둬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양과 포항, 포스코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광양과 포항의 모든 문제는 포스코와 함께 해야 될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고 여기서 의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와 지금 고소고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과장된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직접 먼저 공격을 하셨고 그쪽에서 또 대응을 했는데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도가 지나쳐서 최근 이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제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상대 쪽에서는 이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관계다, 시민들의 알 권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그쪽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 한번 민주당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어떤 명분, 이유를 대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시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 어떤 세력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결국은 이건 피해였다. 지역 시민들의 피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줄이고 또 국회의원과 시장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먼 길 오셨는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꼭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재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선전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재무 민주당 광양시장 후보에 이어 내일은 무소속 정의다 후보의 인터뷰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5월 들어 전남 지역 고위험시설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수의 4% 수준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감시 매뉴얼을 마련해 빠르게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서 전남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대정부 소통 창구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야당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후반기 임기에서 특정 상임위원회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MBC가 전남 국회의원들에게 후반기 국회에서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물었습니다.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삼석 의원, 윤재갑 의원, 주철원 의원, 신정훈 의원 등 5명이 농해수위를 1순위로 지망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김회재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꼽았는데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같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행안위, 소병철 의원은 정무위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중요해진 식량 안보, 또 날로 감소하는 농업 수산 분야 국가 예산 등 전남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농해수위 집중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12개 상임위원회를 비워두게 되는 겁니다. 전남 지역 굵직한 현안이 새 정부 관심 밖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전남 의과대 설립은 표류 중이고 특히 불투명한 해상폭력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게 될 상황입니다. 이 상임위에 우리 지역이 있나 없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몇 개 상임위에 조금 분산돼서 협업을 할 필요가. 결국 민주당의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야 비선호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몰두하는 전남에 위원장 자리를 안배해 전남이 농업 분야 정치력을 확보한다면 나머지 국회의원의 다른 전략적 배치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선 이상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감안할 때 재선 상임위원장을 만드는 건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마다 호남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이지만 호남을 통틀어 국회 상임위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현실 역시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최초로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도 대부분 맑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분포입니다. 여수가 16에서 26도, 순천 15에서 30도, 광양 15에서 31도, 고흥은 13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14에서 28도, 목포는 15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모레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목요일부터 흐려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도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구름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월 한 달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며 4위에 안착했습니다. 공격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외국인 투수들입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삼성 SSG를 상대로 서력전에 나섰던 기아. SSG에는 2게임을 내주며 밀렸지만 삼성에는 3게임을 모두 이기는 완벽한 복수전을 펼쳐 보이며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 시즌을 3분의 1 남짓 소화한 기아는 진 경기보다 이긴 경기가 5게임이 많습니다. 2위 키움과의 승차는 2게임 반.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 등 공격 전 부분에서 팀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불안했던 수비도 한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면모를 보였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이루수 마지막 바운드 튀었는데 앞선 주자 처리.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로선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가장 아쉽습니다. 션 놀리는 부상으로 아예 팀 전력에서 빠져있고 로니 윌리엄스는 부상 회복 후 등판한 2게임 모두 기대에 못 미쳐 국내 투수들의 체력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끈한 공격 야구를 앞세워 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두산과 KT를 상대로 원정 6연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기대 이하의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팀 종합순위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어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 마산과의 하나원큐 K리그 2022 18라운드 경기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의 패배로 전남 드래곤즈는 4승 4무 7패, 승점 11점으로 K리그2 소속 11개 팀 가운데 종합순위 9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